자,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고대 사회 그 신분제부터 해도록 할게요. 신분제. 그 시대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 골품제는 능력과 혈연 중에서 혈연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신분제였습니다. 자, 밑에 이 그래프를 볼게요. 중학교 때 봤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는데, 이 육두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도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가. 만약에 육두품인 사람이 아찬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백제랑 싸우다가 백제의 왕을 죽였어. 왕의 목을 뱄어. 그럼 이 사람은 왕의 목을 뱄으니까 대하찬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골품제는 딱 이렇게 한계선이 정해져 있죠. 좀 폐쇄적인 그런 신분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귀족들은 앞에서 잠깐 했었는데 그 화백회의라는 회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중요 사항들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자, 다음에 경제 볼게요. 경제. 삼국시대부터는 철제 농기구의 사용이 되게 보편화돼요. 철제 농기구의 사용. 그리고 우경이 실시된다. 우경. 농사를 짓는데 뭘 이용한다? 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신라의 지증왕 때 우경이 처음 실시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경우 빈민 구제를 위해서 진대법이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어느 날 그 고국천왕이라는 왕이 앞에서 나왔죠. 그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꿨던 그 왕. 고국천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 하나가 막 울고 있는 거야, 길에서.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먹을 게 너무 없고 이래가지고 진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빌리고 해도 이게 답이 없고 이래서 내가 진짜 굶어 죽게 생겨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막 울고 있다 얘기를 해. 그래서 고구려 왕이 고국천왕이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걸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이라는 거를 시행을 해요. 진대법이란 건 뭐냐면 이 가을 같은 봄에 곡식이 제일 없거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겨울 동안 먹고 봄에는 아직 곡식이 나기 전이야. 어떤 풀도 잘 안 올라오고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럴 때야. 아직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봄에 그 춘궁기에 쌀이 없을 때 쌀을 빌려줘, 나라에서. 그리고 가을에 다시 돌려받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인권에 대해서 통합사에서 하고 있는데 좀 인권을 이렇게 보장하려는 나름의 제도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인권 관련된 거는 우리 나중에 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수행평가하고 할 때 필요하니까 좀 잘 봐놓으세요. 어쨌든 고구려의 진대법, 빈민구제제도는 인권과 관련된 고대사회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경제에서 신라. 신라는 촌락문서라는 문서가 제작되었어요. 다른 말로 민정문서라고도 하는데 그 충주 중원경 지역의 구주 오서경 중에 하나, 중원경 지역의 오서경 중에 하나입니다. 쌀, 밭, 논, 그리고 돼지, 이런 가축의 수, 그리고 나무가 몇 그루 있나, 어느 집에 몇 그루, 어느 집에 몇 그루 이런 거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왜 기록을 했을까? 그렇게 자세히. 세금 거두려고 오겠죠. 조세 수치 목적으로 제작된 문서입니다. 자, 다음 종교와 사상. 먼저 원시신앙.
고대사의 그 원시 시대, 막 선사 시대 이럴 때 신석기 시대부터 막 농사 지으면서 시작됐어요.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날씨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날씨의 영향으로 농사가 성공하고 실패할 수가 있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태풍 불고 이러면은 뭐 농사 1년 동안 고생한 게 다 무너지죠. 고대사엔 더 했겠지.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자, 그래서 이 원시 신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종교들, 애니미즘, 태양이나 구름, 뭐 바람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토테미즘, 동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동식물. 샤머니즘, 이거는 무당, 지금 치면 무당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성시하는 거예요. 자, 다음 천신신앙. 천신신앙은 청동기 시대 때부터 등장을 했는데, 청동기 지배자 군장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뭐냐? 청동기 지배자가 있으면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야. 너희들 일반인들은 나를 잘 따라야지만 돼. 왜? 나는 하늘을 대신한 존재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는 하늘의 명을 거역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신신앙이. 자, 이 천신신앙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에서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단군왕검도, 단군왕검 아빠가 환웅이잖아. 환웅 하늘에서 내려왔죠. 고구려를 세웠던 사람 주몽이었어요. 동명왕. 고구려에 세웠던 그 주몽도 그 아빠가 해무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왔었죠. 그런 것처럼 그 청동기 지배자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게 천신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에다가 제천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요.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뭐 이런 제천 행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신신앙은 발달해서 독자적 천하관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중국에서는 그래. 독자적 천하관이 설명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중국의 황제만 하늘의 명을 받고, 너희 나머지 고구려나 뭐 백제나 이런 왕들은 우리 황제를 통해서 하늘을 만나야지만 된다. 우리 황제 폐하만이 하늘을 대신하는 존재야. 중국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때 고구려의 왕, 여기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하늘의 명을 받았다. 왜? 나의 조상은 저 하늘의 자손 주몽이니까, 해모수니까. 그래서 고구려에서 나도 독자적인 천하, 하늘의 명을 받는 천하관을 가집니다. 중국과 대등하다고 본 거죠, 스스로. 자, 이런 독자적 천하관이 발달하게 됩니다. 천신신앙을 바탕으로. 자, 그렇게 이거는 좀 고대적인 종교들이었고, 좀 고등 종교, 불교가 수용됩니다. 불교 얘기는 역시 앞에서 나왔었는데, 불교는 소수림왕 때 수용을 했고,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법흥왕이 공인을 했었죠. 불국토를 강조해요. 우리나라 백제는, 우리나라 신라는 부처님의 그 보호를 받는 땅이다. 뭐 그런 의미예요. 불국토. 부처님께서 구별살피는 그런 땅이다. 그리고 고대 사회 불교는 호국적 성격을 띠어요. 원래 불교에 이런 성격이 들어있지 않거든. 이거는 인도에서 불교는 그냥 개인이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좀 변질이 됐어. 동아시아에 들어올 때. 그래서 호국적, 나라를 지키는 데 불교가 이용됩니다. 황룡사 구축목탑, 지금 현재는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소실돼 있습니다. 불타버렸어요. 황룡사 구축목탑 이 세웠던 이 설화를 보면은
그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우리 목탑을 크게 세우면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조공을 하고 굴복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삼국 중에서 좀 힘이 약했던 신라가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우면서 그 열세를 극복하는 그런 호국적인 성격의 그런 목탑입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은 현재는 그 소실돼 버렸습니다. 불타가지고 없고 그냥 그 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에 세속 5개. 원광이라는 그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신라의 화랑 들어봤죠? 화랑들한테 줬던 가르침이에요. 화랑들이 명심해야 될 5가지 가르침을 줘서 그걸 통해서 화랑들이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호국적인 성격을 띄었습니다. 스님이 줬던 가르침인데 뭐 살생유택, 죽일 때는 좀 생각을 하면서 죽여야 된다. 정말 나쁜 놈이면 죽여도 된다. 뭐 그런 구절도 있어요. 원래 불교에서는 살인을 금하는데도 거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 이거 하나만 더 써놓읍시다. 몽골 침입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이거 좀 써놓을게요. 자 다음 세 번째 업설. 신분제 정당화. 이 업설이란 게 뭐냐면 인간은 죽고 나면 다시 윤회한다. 근데 이 윤회를 하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뭐 좀 그런 얘기인데 어떤 못생긴 남자가 정말 이쁜 여자랑 같이 걸어가. 그러면 야 쟤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떻게 저런 여자랑 같이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하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아니면 야 이게 다 내가 내 업보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윤회라는 거는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귀족들이 이걸 이용을 해. 내가 지금 귀족으로 태어난 거는 과거에 내가 정말 충실하게 잘 살았기 덕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노비라고 뭐 그냥 일반 평민이라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충실해라. 왕이 시키는 말 잘 듣고 귀족들의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도 다음 생에는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신분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이 됐습니다. 업설이. 다음 네 번째. 삼국의 불교는 일본의 고대 문화에 영향을 주었어요. 특히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는 그런 유물이 있는데 그 유물을 보면은 그 일본의 나무로 된 똑같은 그 반가사유상이 있어요. 그거랑 정말 닮아 있다는 거죠. 금동으로 된 미륵 부처님이 반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 이렇게입니다. 자, 여기 보이죠? 자, 금동으로 됐고 미륵 부처예요. 근데 다리를 반만 이렇게 올려서 반가부좌를 틀고 생각을 하고 있다. 반가사유상입니다. 근데 일본에 이 그 불상이랑 거의 똑같은 불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탑도 좀 볼게요. 같이 좀 봅시다. 옆에 있는 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란 탑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으로서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그리고 백제 무왕이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봐놓고 이따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음에 불교까지 했고 이제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유학 교육에 좀 힘썼습니다. 고구려 신라의 교육기관들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고구려의 중앙에는 태학, 그 소수리방이 세웠던 태학이에요. 그리고 지방에는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어. 그리고 신라는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유학을 교육했어요. 유학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유학에서 강조하는 거는 나라의 충성, 부모에게 효도하는 충효를 강조하거든. 결국 국왕한테 충성해라 이 얘기예요. 국왕 고난의 강화. 그래서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뭐 고려, 조선 할 것 없이, 중국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군주들은 이 유학을 좋아합니다.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자, 다음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이 역사서를 편찬한다는 거는 자신 나라의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고구려의 옛날 역사는 이러이러했고 고구려는 뭐 위대한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 왕은 그 정통성 있는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역사서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자신의 왕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마지막 도교입니다. 도교는 여기 사신도, 사신도라는 거, 사신이라는 거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뭐 이런 거예요. 그 사신도를 무덤에 그려놓습니다. 이거는 현무예요. 지금 이 그림은 현무. 그리고 산수문이 벽돌이라던가 금동대학로 같은 그런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도교는 그렇게 크게 맹위를 떨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불교랑 유교가 거의 맹위를 떨쳤어요. 자, 이렇게 하고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